한국 남편은 바로 통과인데 저만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꺼낸 한국 여권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온 아이다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님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특히 시아버님께서는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비며 우리나라의 기반을 다지신 분이십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종종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죠. 중동에서 일하실 때는 한국 여권이라고 하면 코리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시어머님께서 한국의 예절부터 김치 담그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시어머님의 비법으로 담근 첫 배추김치가 맛있다고 시아버님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상을 챙기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쌓여 어느덧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이건 모두 어머님의 정성 덕분입니다. 얼마 전 시아버님 생신을 맞아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예전에 일하셨던 두바이로 가기로 했죠. 이제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시아버님께서 환하게 웃으셨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되었고 시아버님 세대께서 흘리신 땀방울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죠.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시어머님께서 아이다야, 조심히 다녀와라 하시며 꼭 안아주신 것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겪게 될 일들과 그로 인해 달라질 제 마음가짐을. 드넓은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땀 흘리며 일하셨던 곳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달랐죠. 탁 트인 공항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빛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입국 심사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아무런 질문도 없이 도장을 쾅 찍어주더니 바로 통과시켜 주었죠.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보더니 마치 수상한 사람을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죠. 가족들과 함께 왔다고 설명했지만 심사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따로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플리즈 팔로 미.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심사관을 따라 별도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께서는 멀어지는 제 뒷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시아버님의 눈빛에서 과거의 아픔이 스치는 것을 봤습니다. 신문실로 가는 복도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심사관의 구두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가방을 꼭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국을 거부당하면 어쩌지?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나? 이렇게 허망하게 여행이 끝나버리는 건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자꾸 늦춰졌지만 심사관은 재촉하듯 빠른 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신문실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휑한 방 안에는 딱딱한 스테인리스 의자와 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쿵쿵 울리는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심사관은 제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고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다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내가 한국에서 쌓아온 시간들은 절대 헛된 게 아니니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린 작은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바로 제 가방 속에 있는 또 다른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탁, 탁, 탁. 컴퓨터를 두드리던 심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두바이에 왔냐는 첫 질문에 여행이라고 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14년을 살았다는 말에는 아예 코웃음을 치더군요. 한국에서 온 증거가 있습니까? 심사관의 차가운 질문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두바이에 많이 와서 일도 하고 여행도 많이 오는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졌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한국인들과 함께 왔습니까? 정말 가족관계가 맞습니까?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이 이어질수록 심사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톤이 짙어졌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신문실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쇠망치로 제 머릿속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시아버님과 남편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예전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70년대 말 이곳 두바이에서 일하실 때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고 물어보는 게 다반사였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아버님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하신 말씀. 그 순간 제 가방 속에 있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심사관은 제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마치 위조품이라도 되는 양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도장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사이로 입국 거부 도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다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해.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이 순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손이 천천히 가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심사관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살펴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죠.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바로 한국 영주증이었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플라스틱 카드 한 장. 거기에는 제가 14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바로 얼마 전 시아버님 생신 선물로 준비했던 것. 그것을 꺼내들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이 한 장의 카드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 영주증과 함께 꺼낸 것은 바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 선물로 한국 국적을 신청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서류들이었죠. 심사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심사관의 목소리에서 의심의 톤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자세까지 달라졌죠.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상체를 책상 쪽으로 바짝 당기며 한국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코리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태도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BTS. 심사관은 자신이 아는 한국의 모든 것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자신이 최근에 본 드라마 제목도 이야기했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존경과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제 시아버님께서 70년대 말에 이곳 두바이에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두바이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면서 지금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두바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순식간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도 따뜻하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심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웰컴 투 두바이.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시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걱정 어린 표정이 안도의 미소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심사관은 시아버님께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두바이를 위해 해주신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의 힘을 느꼈습니다. 한 장의 여권이 이토록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니. 시아버님 세대가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죠. 공항을 나서는 길, 시아버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아이다야, 이제 알겠지? 왜 내가 그렇게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했는지.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은 어느새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자부심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리라고. 시아버님 세대가 그러셨듯이 저도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제 몫을 다하리라고 말입니다. 두바이에서의 그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시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들려주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죠. 70년대 말 이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렸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때는 말이다.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어디 나라냐고 물어보는 게 다반사였어. 시아버님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 아이다야, 내가 방금 경험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뤄낸 변화야. 창밖으로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빌딩들 중 상당수가 한국 건설사들이 지었다고 하셨죠. 시아버님께서는 사막에서 첫 삽을 뜨던 순간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자부심과 함께 가슴 뭉클한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IMF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더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그날의 일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시아버님의 옛 동료분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국 기술자들의 성실성과 뛰어난 실력이 이곳에서도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주하는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나 되는 줄 아나? 그분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년에만 수십조 원이야.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아 하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식사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 로비의 대형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 직원들도 한국 연예인들의 이름을 줄줄 꿰고 있더군요.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변화라고 생각하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시아버님 세대가 흘리신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쌓아 올리신 신뢰가 한국 여권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이 깼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야경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시아버님 세대의 눈물과 땀방울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의 한국 생활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님과 함께 준비하는 식사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시아버님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어려운 단어를 물어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아이다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내가 더 기쁘다. 그 말씀에 저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한국인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외모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이죠. 한국의 예의와 문화가 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음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제가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죠.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수업 준비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뿌듯해 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는구나. 그 말씀에 제 마음도 벅차오릅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중동에서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바이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면 모두들 놀라워합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님 세대의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하죠. 최근에는 한국 국적 신청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면접관님께서 제게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두바이 공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책임감입니다. 선배 세대께서 쌓아올리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빛내야 할 책임감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시아버님 세대께서 흘리신 땀방울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제가 받은 자부심을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한 장의 여권에 담긴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 장의 여권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